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증시는 정말 좋은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주말 사이에 좋은 지표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신고가 경신에 오랜만에 기술주들이 일제히 다 강한 흐름들을 나타내줬습니다. 이날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위원님 판단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예견은 됐던 부분이죠. 고용 보고서가 워낙 깜짝 실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도 우려와는 달리 기대보다 더 많은 판매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금요일 날 시장이 만에 하나 열렸다면 이미 좀 많이 올랐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면 이제 오늘 하루 좀 어떤 그것들이 반영됐을 텐데 그것들이 하루 좀 쉬고 주말을 지나면서 오늘 반영된 효과가 있었다라고 전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S&P 500과 다우지수가 오늘 모두 손을 잡고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보면 종가 기준으로 보면 오늘 벌써 올해 들어서 16번째고요. 다우지수도 18번째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도 물론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사실 지난주 한 화요일부터는 뚜렷하게 나스닥이 시장에서 더 아웃퍼폼, 시장에서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지난주 내내 주간 단위, 물론 4일밖에 안 됐지만 테크 주식, IT가 4.7%가 올라갔습니다. 주간 단위. 오늘도 보면 2% 넘게 기술주가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오늘 이미 소비재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오늘 모두 같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주는 너무나 뚜렷하죠. 빅5, 빅6 중에 3개가 오늘 사상 최고가를 바로 갔습니다. 사상 최고 이렇게 큰 형님들이 다시 달려가니까 주시장에서는 좀 아래 것들도 같이 밀려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이 오늘 주가가 무려 3%, 4%가 넘게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알파벳은 또 개별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승소한 것도 있었지만 네. 실제로 보면 페이스북과 같이 올라갔는데요. 사실상 그런 뉴스 분명히 있었죠. 오랫동안 있었던 재판에서의 인결도 있었지만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2주 전에 월스트리트전에서 재미난 흥미로운 기사를 났었는데 제가 오늘 그걸 깜빡 까먹고 이미지를 안 갖고 왔는데요. 내용은 이겁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소위 광고계의 3대 시장을 독과점하는 3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글과 페이스북과 아마존이거든요. 그것들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 힘이 더욱더 공고해졌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에서 사업을 하신다면 어디다 광고를 하시겠습니까? 한쪽은 이제 네이버에 모바일 광고를 하시겠고요. 또 한쪽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유튜브에서 광고를 할 거란 말이죠. 또 하나가 이제 약간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 인스타 이런 데서 흥미로운 광고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답이 있는데요. 이제 해외로 가면 미국에서 지금 네이버에 사람들 광고할 일이 없잖아요. 미국에서는 결국 유튜브랑 페이스북과 아마존에서 광고를 하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택시 타실 때 보면 카카오에서 택시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 보면 길에서 보면 카카오라고 해서 카카오티라고 한 거 엄청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주위에서 택시 사업 하시는 분, 개인 택시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개인 택시 하시는 분 중에서 월정액으로 돈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카카오에.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위치 정도를 제시하면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배차를 해주는 서비스를 있거든요. 마치 아마존에서 돈을 내고 광고하지 않습니까? 네. 내 거를 많이 보여달라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갑자기 한국 주식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여러분들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가 바로 네. 거기서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버린다는 것보다는 차익 실현 자꾸 한다는 얘기죠. 그런 네. 표현이 되겠죠. 페이스북 그래서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 쓰시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PC를 쓰시는 분이죠. 물론 자연인 같이 산속에서 혼자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제역은 매일 이제 TV를 보시거나 이런 데 보면 항상 이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오늘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특히 크레딧 스위스에서 265달러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요. 테슬라는 이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4% 이상 올라갔습니다. 6%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오늘 흥미로운 것은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라고 저희가 여러 번 인용해 드렸는데 이분은 소위 중립으로 얘기하고 매수를 얘기하는 외치는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모처럼 진짜 오늘 중립에서 매수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그저께 나온 실적이 한마디로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또 한 번의 그런 실적이 나왔고
쇼티지, 반도체 쇼티지 상관없이 오래 잘 팔릴 거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그 밖에 그 다른 것들 몇 가지 보면 코로나19 어떤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었죠.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지난 주말에 물론 저희 성금요일 날 연휴 아니었습니까? 미국에서 TSA를 통해 TSA라는 거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항 가시면 이제 검문 검색하고 통과하면서 많은 사람이 몇 명 탔는지 집계되는 것을 TSA라는 것을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150만 명이 탔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요. 예. 뭐 최고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팬데믹 이후로. 맞습니다.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이 나왔습니다. 항공주가 오늘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카니발 같은 크루즈선사도 오늘 또 4% 정도 올라갔고요. 호텔에서 어디서든지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MGM 리조트, MGM 인터내셔널 같은 것도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MGM 같은 경우에서 모건 스탠리에서도 목표 주가를 또 45달러로 상향시킨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기술주의 강세 그리고 경기 회복, 경기 민감주라고 소위 우리가 불렀던 여행, 항공 그리고 카니발 이 크루즈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밖에도 미국 증시 특징주들을 살펴볼 텐데요. 찰스 슈왑 어떤 기업이었죠? 찰스 슈왑은 이제 대표적인 온라인으로 출발한 증권사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 같으면 키움 같은 경우로 해서 했던 거가 미국에서는 찰스 슈왑과 이트레이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어떤 찰스 슈왑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강력 매수, 컨빅션 바이 리스트에 올리면서 사상 최고가로 바로 갔습니다.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로블록스가 이제 상장한 이후에 이제 잇따라서 투자 의견 같은 게 나오는데 대부분이 일단은 매수 의견을 발표했고요. 포드와 GM은 테슬라 더불어서 여하튼 임의 소비재의 대표적인 주자들이죠. 작년에는 상승폭이 극히 제한적이었지만 올해는 테슬라를 압도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웰스파고에서 두 개 모두도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GM은 67달러, 포드는 15달러를 제시하면서 오늘 주가 모두 4~5%씩 오늘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한 1년 동안은 또 한 번도 언급드리지 않은 기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결국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업종이 작년에 재미없었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 보면 헬스케어죠. 짐이라고 하는데 거기 체인이 있습니다. 플래닛 피트니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작년 돈이 벌 수가 없었죠. 그리고 작년에 수많은 이런 것들이 도산했었는데 꿋꿋이 살아남았고요. 올해는 오히려 100여 개의 헬스점을 새로 추가 오픈한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계신 분은 웬만한 도시에 이게 다 들어가 있고 몇 개씩 있는 거거든요. 플래닛 피트니스가 오늘 또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처음으로 특징주로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한 1년 만에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쿠팡인데요. 로블록스도 이제 새로운 투자 의견이 나오듯이 쿠팡도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미주에서는 중립을 얘기했습니다. 50달러 제시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62달러. 그렇지만 도이치방크는 좀 박하게 줬네요. 중립에 46달러 제시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팔란티어는 우리말로 보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9천만 달러 신규 계약을 하면서 오늘도 모처럼 좀 반등세를 지금 이어가는 모습도 특징주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국내 증시는 최근 들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왜 이렇게 연일 강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미국 경제가 강해서 그런 건지 네네. 이런 강력한 상승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우리가 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우려를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 시장 이제 고평가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은 뭐라고 할까요? 미국 과거 자기네 스스로 실적 주가 대비 PER이 좀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대비 예를 들어서 유럽 대비 이머징 마켓 대비 뭐 아니면 중국 대비 이런 각각의 나라 대비 상대적인 고평가는 120년, 130년 동안 고평가였거든요. 그러니까 고평가란 얘기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들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상 보면 진짜 고평가냐에 대해서는 약간 다르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특히 개인 투자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잘못 생각한다기보다는 표현인지 그렇지만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기관 투자나 이런 상대로 뭐냐면 보통 개인 투자는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그냥 고평가라고 얘기합니다. 주가 많이 올라간 거를 고평가랑 같이 인식하니까 많이 올라가면 비싸졌는 느낌이 상대적 비싸다는 느낌이 하니까 팔고 다시 사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제가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거 얘기했다시피 이걸 팔고 사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은 팩트 자체죠. 왜냐하면 지난달에 중국 주식 하신 분 혹시 계시겠지만 중국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지난달에. 한국 시장도 약간은 좀 슬로우했죠. 올해 들어서. 물론 작년은 워낙 멀리 올랐지만 올해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재미는 지금 없습니다. 소위 좀 박스권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 자체를 보시고 고평가, 저평가로 얘기하면 ABCD 중에서 그건 F 학점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나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꽈락하는 거죠. 네. 그 정도인데요. 실제로 주식을 보실 때는 실적이라든가 밸류에이션을 항상 같이 보는 습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 주식도 다 가능합니다. 잘 안 보셔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증권사의 HTS 보시면 개별 주식의 어떤 그 PR이나 주가 이익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걸 못 찾으시면 전화하셔갖고 콜센터에 물어보시면 되는데 여튼 그건 다른 얘기가 되겠고요. 오늘 아주 쉬운 그림 하나 이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좀 쉽게 얘기하면 게임이 끝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위 세 개를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S&P 500 지수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12개월 예상 주당 순이익을 보여주는 거가 되겠고요. 그다음이 PR인데요. 2020년 6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제일 위에 진한 선 있죠. 위에 등락에 있는 것이 S&P 500인데요. S&P 500 선과 있고 그다음에 NTM EPS라는 거가 12개월 예상 주당 이익입니다. 뭐냐면 주가 올라가는 거랑 주당 이익이랑 똑같이 가죠. 그러니까 뭐 약간 밤색이라고 할까요? 꾸준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그다음에 보면 이게 주가 많이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요. 그 밑에 있는 것이 NTM은 Next 12 Months거든요.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ER은 딱 보시면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PER은 그 밸류에이션은 그냥 꾸준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나서 이게 작년 6월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제로라는 거는. 한마디로 지금 고평가는 아니라는 얘기죠.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밸류에이션이 올라간 적이 없다는 거죠. 네. 작년 6월 대비. 주가는 많이 올라갔지만 주가는 30% 올라갔거든요. 거의 25% 올라갔지만 밸류에이션은 올라간 게 없거든요. 이거 뭐냐면 이게 많이 오른 것이 아니라 이거 올랐다고 해서 팔면 제가 봤을 때는 낭패 볼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종목을 볼 때 실적, 밸류에이션, PER이나 뭐 EPS 등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고평가다라는 그런 뭐 소문만 들으시지 마시고 종목 하나하나 별도로 개별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19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아워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백신 접종률이 이 미국 내에서 100명당 37회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확산 우려도 크긴 하지만 어찌됐건 백신 접종을 빠른 속도로 지금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그런 현황인데 자, 현재 상황은 어떤지 먼저 체크해보고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위원님께서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앞서 이제 이런 주식이 지금 고평가가 아니라고 아닐 수 있다라고 제가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 변종하면서 재확산되고 막 이런 얘기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팩트를 체크해 보면 지난주에요. 결국 지난주 토요일이 되겠는데요. 백신 접종이 최고 기록이 나왔습니다. 4월 3일 기준을 보면 무려 408만 명이 하루에 맞았거든요. 800만 명이. 그래서 지난주 평균이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방송할 때 280만 명이라 얘기했는데요. 이게 다시 3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거죠. 결국 이걸 그래프로 보면 이게 급증하고 있다는 것인데 현재와 같은 속도를 하면 모든 성인이요. 물론 안 맞겠다고 하는 분이 있죠. 거부하는 분이 있지만 모든 성인이 6월 29일 날까지 다 맞출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이런 속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있고요. 확진자 수는 소폭 증가세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망자 수는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위험군에서 많이 맞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말을 안 듣고 막 돌아다니면서 코로나 걸리고 있지만 지금 사망이나 특히 미국에서 더 중시하는 입원 환자 수가 늘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 물론 여전히 우려를 해야 되고 한국과는 약간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최소한 미국 시장에서 미국 경기가 지금 좋아지냐 나빠지냐는 것은 압도적으로 미국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하시고
뭐 미국 주식을 하시든 한국 주식을 하시든 중국 주식을 하시든 결정을 하셔야죠.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안 하고 그냥 겉만 먹고 안 하고 할 건 아니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은 한마디로 그렇게 우려할 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봐도 괜찮겠죠? 네. 최소한 미국에서는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우려감은 분명히 있죠. 살아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별로 딴소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돌아오겠습니다.